자, 4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괄일제, 그리고 공소시효, 즉시범, 계속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일제하고는 또 연결되어 있는 게 기판력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이것을 수사하는 수사하는 사람은 그런 용어를 좀 알아놔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 검찰 사건 사무규칙에 보면 공소권 없음 의견할 때, 그 수사 결과 및 의견에서 이거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공소권 없음하면서 여기에서 동일 사건에 관해서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는 이제 공소권 없음. 동일 사건에 관해서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리고 동일 사건에 관해서 이미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이럴 경우에도 이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포괄일제가 뭔지, 그리고 기판력이 뭔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은 그 관할관청에다가 그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하지 않고 하면은 처벌받겠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미신고 영업을 한 게,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몇 개의 죄가 되는지,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게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면 몇 개의 죄가 되는지, 1월 1일 날 문 열고 밤에 문 닫고, 1월 2일 날 문 열고 밤에 문 닫고 그래가지고 식품위생법을 31번 위반한 건 아니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같은 장소에서 계속 같은 생각으로 계속 반복되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31일 동안 했다고 31개 범죄 이렇게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통틀어서 그냥 한 개의 죄로 치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미신고 영업한 거는 그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영업한 죄 한 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해가지고 이렇게 2월 20일, 2월 28일까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했다 그러면 또 이게 몇 개의 죄가 되는지, 그럼 31일 더하기 28일 하면은 59개의 죄가 되는지, 그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했다 그러면 이거 역시 매일 같은 장소 같은 내용으로 반복돼서 했으니까는 통틀어서 한 개의 죄로 보겠다. 이게 이제 포괄일제. 포괄해서 한 개의 죄로 보겠다. 포괄해서 한 개의 죄로 보겠다. 이렇게. 자, 3월, 자, 이래서 3월 31일까지도 마찬가지 해가지고 이 세 개를 다 더해가지고 3월 30일까지 59에다가 59에 31 더하면은 90 해가지고 90개의 죄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통틀어서 한 개의 죄가 되는 거예요. 통틀어서 한 개의 죄가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90개에다가 또 120개가 되느냐? 4월 30일 했다고 120개가 되느냐? 그리고 또 5월까지 했다가 151개가 되느냐? 그게 아니라 아무튼 아무리 이게 기간이 길고 짧은과 상관없이 한 개의 죄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영업했는데 5월 30일,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만큼 영업을 했는데 이 부분을 처벌해도 한 개의 죄로 다 처벌받은 거고, 이 부분을 처벌해도 요만큼 처벌해도 나머지도 다 같이 처벌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왜? 한 개의 죄로 치는 거니까 요 부분만 처벌해도 나머지도 다 처벌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왜? 한 개의 죄니까 요만큼 처벌해도 이거 전체가 한 개의 죄. 다 딸려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포괄일제라는 거예요. 그게 포괄일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개의 죄로 치는 거예요. 한 개의 죄로. 이 전체가 한 개의 죄로 치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의 죄를 반드시 한꺼번에 다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요 미신고 요 글자 써 있는 요 중간에 요 기간만큼만 떼서 처벌을 해도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다 같이 처벌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왜? 전체가 다 한 개의 죄니까. 전체가 다 한 개의 죄니까 그게 이제 포괄일제예요. 포괄일제하고 이제 그 포괄일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2달 동안 일하다가 영업하다 적발이 됐어요. 적발이 됐으면은 바로 그 다음날 선고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2월 28일까지 2월 28일 날 가서 적발을 했는데 그날 바로 법원에서 선고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사하고 적발 수사하고 검찰로 보내서
검찰로 보내서 검찰에서 또 그 법원에 보내가지고 법원에서 또 선고를 해야 이게 처벌이 되는 거잖아요. 선고를 해야 그래가지고 이제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 5월 31일 날 여기 그 2월 28일 날 그 적발해가지고 수사하고 공소 제기하고 재판하고 이렇게 쭉 진행되다 보니까 5월 31일 돼서야 그 1심에서 선고를 했어요. 벌금 100만 원 선고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항소하면 2심으로 가는 거죠. 불복하면 2심으로 가는데, 그 뭐 벌금 100만 원 나왔는데 그걸 또 불복해서 하려면 또 법률적인 지식도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도 선임해야 되고 또 영업하는 데도 지장을 받고 그럴 것 같으니까는 그냥 항소는 포기하고 그냥 100만 원 내고 말지 뭐 그래가지고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됐어. 1심에서 선고가 확정이 됐어요. 항소에서 2심 가가지고 2심에서 확정되는 경우도 있겠죠. 3심 가서도 3심에서 대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사실심, 1심, 2심을 사실심이라고 그러는데 1심과 2심에서는 미신고 영업을 행위를 했는지 그걸 막 따져보는 거예요. 막 따져봐요. 이 사람은 안 했다 그러고 했다 그러고 막 따져보는 건데, 그 법률심이라고 대법원 3심에서는 이 사람이 이것을 뭐 미신고 영업을 언제까지 했는지 뭐 이런 걸 따져보진 않아요. 저 대법원에서는 그거 따지는 게 아니라 1심과 2심에서 한 게 법률적으로 뭐가 잘된 부분인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걸 따지는 거예요. 원칙은. 그래가지고 그것을 3심은 법률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기 잘했냐 못했냐 이거 저기 했냐 안 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3심에서는 법률심이라고 그래서 법률이 잘 됐냐 안 됐냐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저기 행위하고 미신고 영업한 그 행위 자체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그 사실 영업한 사실 날짜 사실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1심과 2심에서만 그 선고한 날까지 선고한 날까지 적발된 기간은 2월까지 적발된 기간은 2월 말일까지 적발됐더라도 5월 31일 날 선고했으면은 적발되지 않은 기간도 같이 처벌한 걸로 보는 거예요. 같이 처벌한 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전체가 다 한 개의 죄이기 때문에 사실심, 1심, 2심 선고하는 날까지는 이게 전체 한 개가 죄로 되기 때문에 적발된 기간 요것만 재판했더라도 전체적으로 같이 처벌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기판력이다 이렇게 하는 포괄일제의 기판력은 그 1심 선고일, 2심 선고일이에요. 1심에서 확정됐으면 1심 선고일, 2심에서 확정됐으면 2심 선고일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해서 적발된 기간은 요만큼 재판을 했지만은 이 날짜에 선고를 했을 경우에 어차피 전체가 다 한 개의 죄였기 때문에 앞에서 요만큼 한 개의 죄 일부를 처벌받았더라도 한 개의 죄 전체가 처벌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친다 해가지고 처벌받았다고 보는 기간이에요. 이게 전체 여기까지 선고일까지 그래가지고 이것을 기판력이라고 그런다 해가지고 그 포괄일제의 기판력은 1심 선고에서 확정됐으면 1심 선고한 날까지 2심 선고에서 확정됐으면 2심 선고한 날까지 그 처벌받은 거로 보는 거예요. 처벌받은 거로 판결의 효력이 그 선고일까지 해가지고 그것을 기판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1심 선고했어요. 이렇게 1심 선고해가지고 1심 선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또 여기 이제 1심 선고하기 전에 또 나가가지고 또 보니까 계속 하고 있어. 또 적발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만일에 1심을 선고했다 그러면은 이미 처벌받은 걸로 받았다고 보는 기간에 포함됐잖아요. 이미 선고를 했다면은 적발된 기간 이후 추가로 적발된 기간은 이미 선고를 했다 그러면은 선고라고 확정이 됐다 그러면은 그 먼저 번에 적발된 기간은 요만큼이고 새로 적발된 게 요만큼이라도 그 처벌받았다고 보는 기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처벌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것은 공소권 없음이 되는 거야. 추가로 처벌할 수 없으니까 이미 처벌을 받았으니까 공소권 없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수사하다가 적발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넘기고 검찰로 송치해서 이렇게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있을 때는 그날까지 선고한 거, 그날까지 벌한 거, 그날까지 영업한 걸
까지 포함되고 해가지고 추가로 적발한 기간은 이미 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끝났죠. 재판 진행 중이었으면 재판 진행 중인 거에 포함되는 거죠. 재판 진행 중인 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중일 때 추가로 적발한 기간에 대해서는 이미 같은 한 사건으로 재판하는 걸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든지 아니면은 재판받고 있는 거는 적발된 기간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면 검찰에서 추가로 적발한 기간까지 그 공소장을 변경하면 되겠죠. 적발한 기간 플러스 추가로 적발한 기간 해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해가지고 같이 재판을 받든지 아니면은 그냥 이미 이걸로 해가지고 재판 받고 있으니까 전체가 재판 받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공소권 없음을 결정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그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면 되겠죠. 이미 그 적발돼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추가로 적발된 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이렇게 의견으로 송치하시면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사실심 선고해가지고 확정이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이후 사실심 선고일 이후에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처벌받지 않은 거죠. 선고받지 않은 거죠. 선고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범죄. 이게 이제 포괄일죄하고 기판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을 몇 번 좀 반복해서 들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포괄일죄라는 것은 동일제명, 식품위생법 예를 들었던 거, 식품위생법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 아까 그것은 이제 연속된 행위였죠. 단일하고 같은 장소에서 계속 음식해서 파는 거예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일정 기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거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거 해가지고 신고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사안도 다 동일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포괄일죄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아까 2월달까지 적발한 것을 5월 31일 날 선고했죠. 그랬고 5월 31일 날 선고한 게 그 사건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사심실 판결 선고 시 5월 31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 해가지고 2월 28일까지 적발했다고 그것을 기소했지만은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쳐서 면죄 판결을 해야 될 것이다 해가지고 공소권이 없다.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다. 이런 취지로 지금 여기서 판결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괄일죄 범죄 사실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포괄일죄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한 것을 비롯하여 계속 일정 기간 지속돼 나온 거잖아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몇 회에 걸쳐서 무엇을 하였다 이렇게 이제 횟수로 계속 나눠질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필러 시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수술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러면 언제 했고 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벌지 범죄일람 기재와 같이 총 몇 회 걸쳐서 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일반 음식점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받지 않냐고 그러니까 첫 번째 범죄 사실은 2월 달까지 적발한 거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냐고 영업을 해야 했다. 그게 이제 범죄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냐고 음식점을 영업하였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 넘겼는데 법원에서는 그 5월 30일 날 선고했죠. 그래서 그 사이에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그 기간까지 그것도 같이 그 선고한 거나 마찬가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포괄일죄 범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공소시효는 단기간에 경과를 완성한다. 저기 249조 1항에 보면은 이렇게 사형에 해당되는 건 25년.
여기 이렇게 여기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기징역, 무기금고에 해당되는 거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것은 10년, 장기 10년 미만, 보통 보면은 이런 범죄가 많겠죠. 이렇게. 법정형이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구급된 폭행 사건은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는 5년 미만이니까 5년 이하의 징역 해가지고 구급된 폭행 사건은 7년이 되는 거.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러니까는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나서 소방활동을 방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7년 동안 법원에 기소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것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리고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 미신고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5년 미만이니까 공소시효가 5년 이렇게 되죠. 공소시효가 5년. 그 음식점 영업하다가 그만뒀을 때 아니면은 신고를 했으면 이제 처벌 조항을 벗어난 거죠. 그래갖고 그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그만뒀을 때 그때부터 5년 지날 때까지 처벌받지 않으면 더 이상 처벌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음식점을 영업하다가 신고를 이거 미신고 해가지고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자격 요건을 갖춰가지고 신고했어요. 그러면 신고했으면 이제 처벌받을 일이 없어요. 그때 이제 범죄행위가 끝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처벌받지 않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끝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장기 5년 이상 자격정지 3년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에 제일 많이 걸리죠. 4번, 5번에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7년, 원산지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것도 7년 미만의 징역이니까 공소시효가 5년. 원산지 거짓 표시를 오늘 했어요. 그러면은 오늘부로 해가지고 이제 공소시효가 진행이 돼가지고 오늘 해서 딱 끝났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해가지고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7년 동안 처벌받지 않으면 그 이후로 처벌받지 않죠. 법원에 기소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렇게. 공소시효가 없는 것도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주범을 말하고 종범 말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끝까지 추정해서 잡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되어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냐?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 범죄 행위는 언제 종료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범죄 행위는 언제 종료하느냐?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그러면은 다 때리고 났으면 이제 그때 범죄가 끝난 거죠. 범죄가 끝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몇 년이라고 그래서 7년 지날 때까지 이 사람을 법원에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에 공소시효예요. 법원에 넘기는 시효.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처벌받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점은 포괄일자로 해서 계속 영업을 하잖아요. 영업을 하다가 그럼 언제 범죄가 끝나는 거예요? 미신고 영업이니까는 신고해야 끝난다든지 아니면은 그만두면 끝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즉시범 계속범이에요. 이렇게. 일반 음식점 운영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없이 계속 하면은 그게 포괄일자인데 거기서 이제 신고 없이 운영하다가 신고했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만뒀거나 그러면 그때 범행이 종료되니까는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범은 이렇게 뭘 계속하다 그것을 멈췄을 때 이제 계속범은 이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된다. 화재 예방 법에 보면은 소방 관련 화재 예방법에 보면은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어떤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뭘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30일 이내에 뭐 해야 되는데 31일째 되면은 범죄가 성립해 버리는 거죠. 그때까지 안 하면 범죄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30일이 될 때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31일부터 이제 30일 날 24시, 자정 24시에 범죄가 그때 이제 시작되는, 범죄가 종료되는 거죠. 범죄가 종료되는 거예요. 그때. 시작되면서 바로 종료되는 거죠. 이렇게 시작되면서 바로 종료된다. 그것을 이제 즉시범이라고 그래요. 즉시범 해가지고 공소시효 진행되고 공소시효 진행되고, 즉시범은 그 즉시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계속범은 그 계속되는 범죄가 멈췄을 때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이것이 이제 그 공소시효 계산하는 그 방식이 다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포괄일제가 뭔지, 기판력이 뭔지, 즉시범이 뭔지, 계속범이 뭔지 이 부분에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